검사는 낮은 곱을 신는 경우와 높은 곱을 신고 걸을 때로 각각 나누어 진행했고, 비교를 위해 발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맨발 상태도 측정했다. 이거는 이제 맨발로 걸었을 때 이제 그 보행 패턴인데, 이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그 압력이 많이 가고, 이 선 자체가 이제 그 우리의 체중이 실려 나가는 걸 나타내는데요. 보면 이제 뒤꿈치로 쿵 딛게 되니까 압력이 높고,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엄지발가락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다른 부분들 체중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운동화를 신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데, 운동화를 신거나 구두를 낮은 단화를 신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발에 체중을 실을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아까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바로 뒤꿈치에 아주 약간의 체중이 있고 전부 앞꿈치로 체중이 쏠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다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 신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위반증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기간 내에도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죠. 발이 많이 놀랍게도 검사를 받은 나레이터 모델들 모두 발에 기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한번 다리가 부을 때가 있던데요? 다리가요? 네. 발등이 좀 높지 않아요? 정상인의 경우 20도 정도 발등이 당겨지지만, 검사를 받은 나레이터 모델은 모두 발등이 당겨지지 않았다. 발 뒤꿈치를 향해 뻗어있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하이를 신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발목 운동을 제한을 하게 돼요. 아킬레스 힘줄을 좀 짧게 만들게 됩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짧게 되면 이제 발목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지면 결국은 이 뒤쪽으로 가는 대퇴 이두근도 영향을 받게 되고, 대퇴 이두근의 영향을 하면 그 대둔근이나 중둔근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은 요추 전만도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요추 전만도가 좀 증가를 해서, 증가된 요추 전만도는 결국은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을 유발할 수 있죠. 하이힐로 생긴 발기형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높은 굽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제치게 되는데, 이것이 무릎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허리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 발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외과병원. 한 60대 여성이 발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발바닥 아치가 무너진 부분입니다. 여기 이곳에 관절이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발 앞부분의 관절과 뒷부분의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어져서 바깥으로 돌아가 있어요.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진 발을 평발이라고 한다. 2년 전 평발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6개월 전부터 발목까지 손상돼 걸을 수 없게 됐다. 발의 뼈를 절단해 인공적으로 아치를 만들어주는 대수술이 시작됐다. 평발 교정 수술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될 정도로 매우 섬세한 작업이다. 최근 들어 이런 수술을 받아야 하는 평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발로 확인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옛날엔 그냥 나이가 들고 늙으면 당연히 발이 주저앉나 보다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이젠 그런 평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거죠. 즉, 건이 손상되거나 퇴화하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평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만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과체중은 자연히 평발로의 진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평발 환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7개월 전 평발 교정 수술을 받은 제리 자틀로우 씨. 선천적인 질병으로 청소년 시기에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아치가 다시 무너졌다.
발이 심각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한쪽 다리로 다른 쪽 다리를 끌고 다니며 걸었죠. 이렇게 왼쪽 다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위가 몹시 아팠고 정강에도 끔찍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병원에서 전문의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저 같은 상태의 환자들을 많이 접해봤고 병의 진행을 잘 알고 있었죠. 더 심하게 진행돼 버리기 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져서 발꿈치와 발목만을 쓰면서 로봇처럼 걷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내버려 두면 완전히 걷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내려앉은 아치는 발 전체를 뒤틀어 버렸다.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발바닥을 들어올려 만든 아치입니다. 여기 발 뒤꿈치 쪽의 뼈를 고정핀을 통해서 고정해 두었죠. 그리고 이 옆부분에는 뼈 조각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평발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발을 의미합니다. 발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발은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발은 걸을 때 위치를 바꾸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다리의 견고한 지렛대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발은 충격 흡수와 지렛대 역할을 계속 바꿔가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발에서는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발은 계속 평평하게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평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에 필요한 운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발가락 기형 같은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특히 발의 아치를 지탱해주는 인대에 비정상적인 힘과 긴장을 발생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평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유동숙 씨. 검사 결과 걸을 때 일시적으로 평발화되는 유연성 평발로 진단됐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체중 부하를 안 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체중 부하를 안 했을 때보다 체중 부하를 했을 때 발이 좀 주저앉는 게 많고요. 요즘 그 엑스레이나 아니면 환자 이학체 검사를 보면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로 여자분들 같으면 그 임신을 하면서 임신 시에 이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분이 많은데 딱 어느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겠고요. 아마 그 지금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저 고전이 누적된 게 아닌가 하고 그 와중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 아마 그 발이 변형이 시작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선천적인 평발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평발이 되는 경우다. 아치가 무너지면서 다리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발이라고 하면은 그래, 발이 좀 평평한 것뿐이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게 되죠. 평발 때문에 발에 중요한 건이 손상되는데도 발이 예전보다 좀 평평해지긴 했지만 별로 아프진 않네 하고 마는 거죠.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인대가 점점 기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다른 부위의 통증 문제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땐 이미 발뼈의 기형이 많이 진행돼서 다른 곳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이힐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여성으로서 하이힐을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부터도요,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에는 이 하이힐을 신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하이힐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힐을 살 때는 신발 앞쪽이 여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여성인 경우 출퇴근할 때는 하이힐을 신더라도 사무실에서는 하이힐을 벗고 슬리퍼로 이렇게 갈아 신어서 발을 좀 쉬게 해주고 또 수시로 발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긴장된 허리와 목을 풀어주기 위해서 앉아서 만세 자세로 팔을 쭉 올리고 서서히 허리를 굽혀서 팔을 아래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늘 당겨져 있는 발목 뒤쪽을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다리를 뻗고 발목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아래로